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자, 관세 철폐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기싸움이 국내 증시에도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시장의 단독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좀 관망세가 짙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일정들이 있나 좀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은 시장에 좀 브레이크를 걸린 상황이었죠. 그렇죠. 좋지 않아서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고점을 뚫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상승도 조정도 아닌 애매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콩 시위 네. 지금 좀 굉장히 유혈 사태가 나면서 그렇죠. 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점이 아시아 환율을 좀 상승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시아 환율이 하락하는 걸 보고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로서는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최근 대만, 한국, 네. 중국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로 굉장히 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을 다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아직까지 이렇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크게 가속화될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매수하는 걸 멈추고 네. 조금은 매도는 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을 보시게 되면요. 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네,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볼게요. 네, 환율 보시면은 지금 1164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1167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겠죠. 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오늘 좀 하락을 하려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116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그렇죠. 네. 그거랑 그리고 홍콩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을 찾는 거. 네. 그게 선순위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이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한에서는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제 환율이 하루 만에 1% 올랐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환차손이 엄청나게 돼요. 예, 보통 환율이 1% 오르면은 주식으로 생각하면 4에서 5% 정도 손을 본다고 보면 엄청 크죠. 네. 예. 그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상 주가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와서 환율이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도 생각보다 진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 자체도 원래 기관들은 증시를 올리고 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네들은 물량 늘리고 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연기금도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보면은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크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네. 지금 시간대별 투자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기관이 오히려 매도가 더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부분의 물량은 지금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에 기관이 투자하고 있긴 하나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은 조금 코스닥은 당분간은 코스피를 좀 추종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코스피 200 차트를 살짝 보시면요. 네. 지붕이 생겨요, 지붕. 지붕이 생겼다. 네. 보통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거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무슨 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보이지 맡겨본 않는- 적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천장이라고 네,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천장. 네. 보이지 않는데 뚫을 수 없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보실 때 그것과 그렇죠. 비유가 좀 되는 그렇죠. 지붕을 느낌인가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붕을 뚫을 만한 힘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다음 정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지붕에 막혀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잖아요, 캡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다시 힘을 키워서 환율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정서가 좀 안정이 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뚫을 시도는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테마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런 시장에서 기존의 우량주들은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테마주들, 자기 본연의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KIC 바텍 같은 종목들. 네네. 예, 오늘도 정고점을 뚫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굉장히 관심 갖고 보라고 한 종목입니다. 그쵸. 폴더블폰 관련주. 네. 그러면서 KH 바텍은 여러분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5월 달부터 추천한 종목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그쵸.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 올랐죠. 네. 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올랐다는 거죠. 요렇게 자신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 테마주 있잖아요. 네. 최근 대선 테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대선 테마가 제가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다뤘죠. 네. 두세 번 다뤘죠. 결국은 다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테마가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타이밍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타이밍은 저희가 잡아드리니까요. 네. 예, 오늘도 들고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환율이 좀 크게 움직이면서 외국인의 관망세와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럴 때 준비해온 개별주들 어떤 테마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본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 광고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오늘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테마와 종목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겨울왕국 2 시리즈입니다. 네, 그렇죠. 예. 교통용이라고 하죠. 네. 예. 안나와 뭐였지 이름 동생? 엘사. 엘사. 엘사와 안나. 예, 네. 엘사가 교통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네. 근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됐을까요? 네.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였다면 초등학교 겨울왕국 5학년이 됐겠죠. 1이 언제 개봉을 했냐면요. 2013년. 13년도인가요? 2013년부터 14년까지. 예. 제가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연도를- 기억하시네. 네. 국내 개봉은 14년도 했고요. 그렇죠. 2013년도 겨울부터 나온 영화입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죠.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도 예. 인기가 여전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본 아이들이 보통 4세에서 한 8세까지. 그렇죠. 네. 그럼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10살부터 16살. 그렇죠. 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네. 1학년까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컸죠.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설문 겨울왕국 2가 나오면 보겠느냐. 네. 근데 92%가 다시 본다고 했다고 합니다. 92%면 굉장히 거의 근데 네, 대부분에 가깝네요. 겨울왕국이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히트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세계 영화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한국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마블이나 이런 대형 영화들이 나오면은 네. 배우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갑니다. 내한 못 그리고 나가죠. 국내 촬영신도 꼭 넣고요. 그렇죠. 심지어 국내 배우도 한 명도 꼭 들어가요. 그런 이유가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둔 거죠. 헐리우드는 완전히 상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 못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이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보면은 보통 흥행 잘 나오면은 1,000만, 1,200, 1,500만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국민의 5분의 1의 영화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래서 겨울왕국이 의외로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히트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히트를 엄청 쳤군요. 히트했습니다. 네. 이러한 겨울왕국 2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네. 다음 주 21일 날 개봉입니다. 11월 21일 예, 날 21일 날 개봉.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는 것 같은데 네. 목요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요일 개봉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겨울왕국 2가 나올 거고요. 네. 이러한 관련주들이 끔틀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갑자기 몇 종목이 눈에 띄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제 기사도 났던 종목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다 겨울왕국 관련주더라고요. 오. 아무래도 저는 아직 미혼이고 네. 주위에 애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주위에 이제 좀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겨울왕국 2 때문에 벌써 애들이 난리다. 그런 얘기 벌써 나오다 좀 보니까 준비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왕국 노래 그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예, 주제가도 그렇고 맞죠. 뭐 여러 가지 노래 있잖아요. 네, 뭐 있죠. 나나나나나나나 그거 아시죠? 네. 아, 그럼요. 네, 그런 노래. 저까지 알 정도로. 그럼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도 유명하고. 그래서 네. 겨울왕국 1이 일단 흥행 기록이 1000만이 넘어요. 네. 그래서 2도 적어도 800만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겨울왕국 1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내린 이후에도 VOD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한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 관련주들을 살펴봤어요. 예. 겨울왕국 1은 그때 수혜주를 찾기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그때는 흥행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1 때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테마주가 이미 시장에 좀 잘 잡혀 있다는 얘기죠. 테마가 형성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대장주로 먼저 상승한 종목이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회사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네. 기사가 떴다는 종목이 제가 그렇죠. 본 종목 이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방탄 관련으로 분류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요즘 상승 나오는 거는 방탄 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월트 디자인 쪽으로. SM 라이프 디자인이 월트 디즈니의 미디어 관련 패키지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왕국 2에 대해서 패키지가 나오게 되면은 얘네가 판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네. 흥행에 이슈가 돼서 많은 굿즈나 관련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네. SM 라이프 디자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는 그쵸. 가장 대장주. 어떻게 디즈니 판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봉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인데 아마 이제 개봉 첫날부터 벌써 예매율이 10% 넘어가요. 예. 몰리겠죠. 엄청 그렇죠. 몰릴 예매율도 거예요. 엄청 올라갈 것이고 최근 영화 볼 게 없어요. 예. 요즘 볼 게 없죠. 네. 뭐 82년생 김지영인가? 이미 다 나와서 그렇죠. 그 이미 다 영화는 봤고. 그리고 워낙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감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네. 한계가 있죠. 그에 비해서 겨울 왕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남녀노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런 영화가 무서운 게 가족 영화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자, 어른 영화는 어른끼리 보죠. 그렇죠. 그쵸. 그 나이가 제한이 있으면 그 나이 이상만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은 어른들의 영화 보면 애들을 일단 어디다 맡기거나 같이 안 볼 그쵸, 경우가 그쵸. 많죠. 근데 애들 영화는 부모가 꼭 데리고 가서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고 싶은 건 애들 2명인데 부모님 같이 따라가야 돼. 4명이서 그렇죠. 가는 4명이서 가요. 네. 결국은 가족 단위의 시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가족 영화가 상업 영화의 진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 때 좀 잔인하고 약간 야한 부분을 빼더라도 네. 차라리 15세 미만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연령이 봐야지 음.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겨울 왕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 연령 시청 가능한 영화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손잡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오늘도 장 초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쭉 빠지는 모습. 네.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개봉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개봉 이후에도 흥행 실적이 계속 좋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네. 지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들도 몇 개 갖고 나왔어요. 네, 어떤 종목이? 뭐 많은 종목이겠지만 저는 일단 언급되는 종목 위주로 갖고 나왔거든요. 네네. 유엔젤. 유엔젤. 이거 이름 참 예쁘죠. 너 천사. 네, 유엔젤. 네. 총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원래는 그 IT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네. 통신 매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랐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유엔젤은 기술주인데 네. 겨울왕국 때문에 올랐다? 이때 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개가 떴는데 내용이 뭐냐? 인도네시아 뭐라고 읽어야 돼? 예, 하여튼 인도네시아 공급 계약이 떴잖아요. 이게 다 기술 계약이거든요. 기술 계약. 그렇죠. 근데 이게 겨울연구랑 묶였다? 좀 의아했는데 살펴보니까 겨울왕국 1이 출시했을 때 네. 겨울왕국 전용 어플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 예. 전용 앱을 개발했군요. 그렇죠.
그 겨울왕국 VOD를 볼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력이 네네. 있어요. 때문에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2도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기대감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개발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런 이력 자체로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직까지 미확실하기 때문에 유엔젤은 살짝 분명히 테마주 중에 살짝 보류로. 대장급이긴 하지만 네. 현실성은 약간 현재로서는 메스 앤 라이프 디자인보다 좀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장 수혜주는 어디겠어요? 아무래도 영화를. 그렇죠, 영화관이죠. 네. CJ, 보여주는 CGV. 곳. 네. CGV에서 배급을 해요. 음. 때문에 아무래도 극장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CGV의 수익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때문에 CGV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좀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네. 겨울왕국이 흥행을 좀 하게 되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겨울왕국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CGV의 경우에서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야 될 게 음. 작년에 극한 직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CGV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만 넘었거든요. 네. 극한 직업이. 음. 근데 생각보다 CGV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CGV에 있어서 영화 한 편이 주가를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예. CGV는 아무래도 중국 쪽이 좀 뚫려야지 다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노릴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고 우량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CGV도 관심을 가지만 합니다. 네. 그리고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 네. 볼게요. 대원 미디어는 주로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고 피규어. 일본의 프라모델을 네.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어. 그런 약간 완구 업체예요. 네네. 근데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왕국의 캐릭터들 네. 피규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사실 그런 가족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이들이 꼭 완구 관련된 걸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율도 굉장히 제-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요 캐릭터 엘사와 안나의 네. 피규어를 만듭니다. 어우, 애들은 요런 게 어디 진열되고 있다 보면은 사고 싶어지겠죠? 어른들도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른들이 네. 약간 좀 오타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근데 피규어가 별로 좀 그렇네요. 예, 이거 엘사 안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약간 뭔가 디즈니 특징을 디즈니 잡아내네요. 느낌보다는 네.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피규어니까 특징만 잡아서 그렇죠. 네, 모델을 디즈니 해봐요. 그림은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좀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단 그래도 이런 상품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고 봐요. 근데 네. 겨울왕국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겨울왕국을 보게 되면은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피규어가 좋겠어요? 인형이 좋겠어요? 저는 인형이 훨씬 그쵸. 더 좋죠. 그리고 겨울왕국을 좋아하는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이지만 그렇죠. 여자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남자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여자애들이 그렇죠.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규어보다는 인형을 봐야 돼요. 인형을 만드는 종목도 그렇죠. 있나요? 가지고 오신? 저희 나라 세계 최고의 인형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왕구 업체죠. 왕구업체. 네. 오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로라? 네, 오로라 유명하죠. 5월이 되면 또 갑자기 기억 안 움직이는 난다. 오로라? 종목이죠. 오로라. 오로라에서 운영하는 네. 토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요. 예, 잠시만요. 네. 오로라에서는 완구 토이 플러스라고 제품, 네, 하죠. 오로라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면요. 음, 봉제 인형으로 매출이 1년에 1,200을 찍어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오. 봉제 인형으로 네네. 예, 그 인형으로 1년 매출이 1,200억이 됩니다. 굉장히- 물론 거기에 유후와 친구들 음. 예, 그런 것들이나 신비 아파트라고 아시죠? 네네. 예, 그게 다 오로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최근 OTT 시장, 예,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네. 이런 미디어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네. 그래서 오로라에서는 직접 겨울왕국에 대해서 음. 제품을 만들진 않아요. 네. 근데 겨울왕국 2에 라이센스를 뗀 중국 봉제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그 회사가 바로 여기 해즈브로라는 회사인데 그 그 회사의 제품을 얘네가 공식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엘사 지금 보이시나요? 솔드아웃? 네. 벌써 매진이 됐어요. 벌써 매진되네요. 근데 제가 여자라도 네. 피규어보다는 이런 인형이 더 저는 성인인데도 너무 예쁘네요. 저 네. 이런 인형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피규어보다는 이런 인형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오로라에서는 추가로 출시할 것 같아요. 어. 이런 봉제 인형 얼마나 귀엽습니까? 엘사 미니돌. 귀엽네요. 귀엽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로라는 아직까지는 겨울 왕국 관련주로 엮여 있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오로라도 좀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오른 거는
아기상어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 아기상어 판매, 상품 판매 때문에 오른 건데 네네. 오로라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겨울왕국에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한 이유가 오로라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원픽 그렇죠. 종목은 오로라군요. 그렇죠. 오로라가 지금 해외 시장 진출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굿즈 관련해가지고 인형 소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벌써 품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품절이 되게 되면 오로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을 더 갖고 오겠죠. 그쵸. 예, 더 갖고 오고 아무래도 주력 상품을 삼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자체 생산할 수도 있어요. 네. 오로라의 인형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어. 네, 정말 좋아요. 때문에 보통 저희 인형 뽑기 할 때 네네. 인형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품 오로라 제품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오. 예. 일반 중국제랑은 틀립니다. 때문에 오로라는 지금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뭐 유후와 친구들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넷플릭스 이건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요즘에. 한번 저 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유와 친구들. 유슈인가? 유후와 이거지. 네, 나오네요. 예, 이게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지금 수익 구조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비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비 아파트. 이거는 약간 초등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네. 유아 친구는 좀 더 어린 아이들이고 신비 아파트 이거 네네. 보이시죠? 이것도 오로라 제작한 거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로라가 이제 단순히 봉제 기업이 아닌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그쵸. 다시 태어나고 네, 아동 있고요. 콘텐츠로. 그렇다고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좀 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아직 1,300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제가 봤을 땐 겨울연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가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거는 거의 오로라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네네. 네, 오로라 지금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메꿔가고 있죠. 네네. 이 얘기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약간 투자 포인트를 드린다면요. 네. 일단은 제가 모멘텀 말씀드렸죠. 종합 콘텐츠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고 네. 그리고 겨울왕국 2에 관련해서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 이 품절 사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요거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5일선 매매가 가능해요. 네. 12,600원 부근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 오늘 구간도 가격이 매력적이에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단기적인 매도가를 드린다고 하면은 오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세력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흐름이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3,000원 너무 짧고 한 14,000원 구간, 예, 네. 한 14,000원 구간 한번 찍어주게 되면은 이제 좀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네. 아니면 중장기로 보신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3개월 정도 보실 분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14,000원 구간 딱 접근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짧게 보는 전략, 그러면 한 10%에서 12% 정도 그쵸. 수익을 짧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겨울왕국 2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예매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예, 드디어 이제 겨울왕국이 돌아왔다. 저희도 봐야겠죠. 엘사의 컴백.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쵸. 떠들게 되면 듣죠. 이게 제가 이렇게 오늘 좀 한 발 빠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랐으니까 이렇게. 근데 오로라는 이미 다른 오른 종목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겨울왕국 관련된 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발굴을 한 거고 네.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쵸. 때문에 오로라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구간이 안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구간 매수하시고 빼도 12,000원, 100원 정도는 지질 줄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오히려 이 구간까지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근데 제 생각엔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좀 예. 네, 그래서 흐름이 관심을 좋아질 둘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썬데이 토즈라고 것으로. 썬데이 예, 토즈. 디즈니 팝 게임을 발명한 회사인데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디즈니 팝을 성공적으로 안착했고요. 네. 겨울왕국이 디즈니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디즈니 팝에 겨울왕국 2에 있는 캐릭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때문에 디즈니 팝도 썬데이 토즈도 네.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오로라고 네.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한 22,000원 부근, 22,000원 초반대 오면은 좀 매수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급등주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썬데이 토즈나 오로라 네.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이제 월트 디즈니 겨울 왕국 2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김재훈 전문가의 원픽 종목은 오로라였습니다. 현재 매수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12,600원부터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4,000원 구간까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실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땐 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감만족 마켓 문 두드리시면 저희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